안녕하세요. 자전거 탄 지 17분 정도 됐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체 유심조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똑같은 물인데 밤에 목말라서 먹을 때는 깜깜한 데서 먹을 때는 정말 시원한 물로 마셨다가 다음날에 눈 뜨고 밝아서 보니까 안에 구더기 있고 썩은 물이라서 우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그거 가지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인식한 그 사실이 바뀌니까 이게 완전 다르게 깨끗한 물에서 똥물로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제 삶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할 때도 막 이렇게 너무 막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스트레스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사건 터지면은, 이거 지하실까지 있네.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 또 연속으로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엊그제까지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엊그제는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나,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짜증나고, 바빠 죽겠고 할 일 많은데, 이 사건이 걸림돌로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 까지는 짜증과 전전긍긍 이런 게 좀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졌는데, 근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랜 동안 사업을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즐기지 못하고 질렸던 거죠. 그러니까 잽도 이렇게 계속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쉴 틈 없이 터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버겁다. 그게 누적이 되고, 이미 사업한 지 3년 차부터 번아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버티면서 마음에 약간의 병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그 회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는 게 직원들 대하는 어떤 입장에서나 아니면 거래처 대하는 입장에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부담감이 계속 누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그 며칠 전에 안 좋았던 상황이 더 좋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해석에 따라서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연애도 연애하고 싶다. 그럼 연애도 쉽게 잘 됐어요.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밌게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40대 이제 중반에는 이제 운동한다고 트레일러는 대회에 나가고 이런다고 대회를 한 달에 1개씩 2개씩 나갔었거든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누군가랑 연애를 할 수 있는 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동시에 2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운동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대회는 이제 안 나갈 건데, 요새 보니까 제가 이제 48세 79년생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요새 이제 고독감이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고독하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를 맞이할 때가 가끔씩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회사에서 조금 제 사업체에서 좀 떨어져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출근 안 할 때도 많거든요. 이제 더군다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과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독감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결핍된 거. 그 고독감, 나한테 없는 거. 난 왜 여자가 없을까?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추니까 내가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야지 내가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문득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성격이고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완전 왕 아웃사이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다. 너무나도 이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운 좋게 돈을 벌고 시간이 많아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사람인데 너무 운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리고 시간도 자유로운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너무 행운인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췄는데 이게 부족한 요거에 맞춰서 생각하면 나는 이쪽이 기준점인데 현실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불행이 되고, 나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낮춘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진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내가 그 전에 믿고 있던 내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결핍돼 있어. 다른 거 이 정도 조건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갖춰져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습관화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걸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실체가 아닌 생각을 믿는 거라면은 그 실체는 아무도 모른다고 치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생각을 믿는 거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생각을 믿고 마음에서 헛헛하고 고독하고 결핍감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기왕이면은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 상황을 나한테 좋게 해석을 해서 그 좋게 해석한 생각을 믿으면은 나는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행운이 되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노력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돈 벌면은 좋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뭐든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맞췄을 때 나 내 기준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너무 당연시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는 게 그 생각이 나한테 해악을 끼친다면은 그 생각이 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뭔가 결핍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하남 스타필드의 스피커 이제 한번 보러 갔거든요. 그 스피커를 보러 갔는데 금액대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500만 원짜리를 소리 들려줬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와, 이 정도 소리도 너무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6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또 청음을 또 시켜주던데 그거는 진짜 스피커가 아니라 그 현장으로 순간 이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막 입체적으로 들리고 뭐 공연 같은 것도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 정도로 이러면서 막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짜리는 처음엔 좋게 느껴졌다가 6천만 원짜리 보니까 와, 저거는 좀 되게 부실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 하나도 보면은 비교가 되니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실체가 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또 경험한 거, 내 경험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또 이게 좋고 나쁘고 만족과 불만족이 바뀌니까. 근데 또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돈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통장에 뭐 100억이 있어. 6천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라고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한정적으로 되게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소비에 대해서 이제 억제도 하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도 이제 유한하다라는 전제하에 내 생각대로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건가? 불행을 주는 건가? 불행을 준다면은 왜 내가 불행을 감수해야 되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해야 되지? 그 시간이 아까운데 우리가 굳이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떤 생각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생각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면은 그거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쨌든 우리는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비하는 게 부담이 없다면은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좋은 스피커든 나쁜 스피커든 자기가 소비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돈을 쓸 때 우리가 괴로움을 얻고자 돈을 쓰진 않으니까 자기 형편 내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고 나쁜 게 허상이고 환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즐기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은 그 일체유심조라는 게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잖아요. 그 물 하나만 놓고 봐도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그 더러운 물이라고 했을 때 그 해골바가지에 구더기가 살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그 구더기 입장에서는 그 물이 본인들한테는 최적의 생명에 최적화된 생명수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구더기 입장에서는 엄청 깨끗하고 맑은 물일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또 똑같은 물인데도 사람마다 또는 입장마다 그 물 자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럼 그 해석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도 괴로움을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례의 사례들이 아까도 상황들을 가만히 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은 처음에 안 좋았던 일은 좋게 느껴지고 그리울 때가 있고, 스피커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다 라고 해도 더 좋은 거 들어보니까 앞에 거는 이거 약간 불만이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어떤 딱 정해진 상황,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내 생각이 해석해서 그거를 나한테 맞게끔 해석을 해서 만든 것일 뿐이다. 뭐 어영부영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